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그리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이번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난 정권의 권력자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본론에 앞서서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나라 검찰 또는 경찰, 즉 수사기관은 동네 탐정사무소가 아닙니다. 수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증거와 증언들을 더해서 말이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이 없는데 정치 수사를 할 뿐이다. 정적을 없애려고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 용의자가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기소가 되며 구속이 되는 거고 빵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간 당당했던 웬일인지 검찰 조사 중에 말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떻게 입장을 바꿨냐? 그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연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CBS 김현정의 라디오 게스트로 나와서 질문에 답했던 말인데, 김현정이 묻죠. 일부 보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공유문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국정원이 삭제를 해봤자 원자료가 남아있는 공유문서다. 그 공유문서 서버에 들어가서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마는. 그랬더니 박지원이 답하죠.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공유문서에 삭제를 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니까요. 그러자 김현정이 다시 되묻죠. 공유문서를, 그러니까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건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했더니 박지원의 대답,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어쩌나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박지원이 진짜로 몰랐던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건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기사 타이틀 하나 보시죠. 12시간 조사를 받더만 보고서가 삭제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즉, 입장을 바꾼 겁니다. 180도 다 바꾸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삭제가 절대 될 수 없다고 고수하던 걸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 나도 몰랐는데 삭제가 되더라 라고 바꾼 거거든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눈가가 실룩이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받다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근데 나는 몰랐다. 그리고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 보안만을 강조했을 뿐. 네, 발을 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난 그게 삭제 가능한 줄도 몰랐고 지시는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발을 지금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발을 뺀다고 양반아 발이 빠지냐? 서해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여러분 누구누구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은요, 사건을 은폐하려고 모인 작당 회의에 참여자였었습니다. 결코 수사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자리죠. 이 양반이 결백을 주장을 하려면 그 회의 자리에서 은폐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과 싸웠었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정신이냐, 그 자리에서 파이팅을 했었어야죠. 실제로 여러분, 서훈의 입단속 지시에 당시에 있던 비서관들 미친 거 아니냐며 아우성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 보세요.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서훈 전 실장은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일부 비서관들은 회의가 끝나고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실장들이고 뭐고 다들 미쳤어 등의 반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이 여러분, 만약에요 이 사건에서 진짜 발을 빼고 결백을 주장을 할 거였으면 이런 정도의 반발을 했었어야 하는데, 뭐 여태 같은 배를 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거 삭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지시는 진짜 안 했다니까요. 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이 말을. 자, 이런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서 너무도 참담했던 시간이었다.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만을 공개를 했고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주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은요, 이 와중에도 문재인을 지키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수사선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언론 플레이질을 해대고 있어요.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아까 언급했던 그 CBS 라디오에 다시 나와서 내가 조사받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하더라. 만약 검찰에서 혐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었는지를 물었을 것. 예상컨대 문재인까지는 미치지 않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들 옌병을 떨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냥 벌을 받는 거지. 슈바 누구한테까지 수사가 가니 마니, 더 높은 사람에게는 수사가 가니 안 가니, 이딴 개소리를 왜 지들끼리 청하고 자빠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 범죄는 나까지야. 내 위까지는 안 가. 아, 이 정도 건은 내 선까지도 안 와. 내 밑에까지만 아마 들어갈 거야. 이 지랄들 떨고 있는 거잖아요. 괘씸하게.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하거늘 대놓고 지들의 범죄를 여기까지니 저기까지니, 처벌은 이 정도 선까지만 받으면 될 것 같다, 저 정도면 될 것 같다 라는 듯이 용천 지랄들을 떨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문재인에게까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최종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박지원 씨는 꿈을 깨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전 정권 여러 사건의 의혹 속에 있는 인사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가끔 보면 진짜 역겨워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 범죄 행위의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기자들 언론 앞에만 서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할 뿐이다, 이따위 말만 쏟아내는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는 이들이 정말 역겹다고요. 대한민국 정치판은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말이죠, 민주화와 산업화가 너무도 동시에 일어난, 너무도 급격하게 일궈낸 나라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그저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짓말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얘네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나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